저는 현장 답사를 꼭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외관이나 이런 것들 꼭 확인하시고, 또 하나는 점유자의 상태, 정상적이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신이 온전치 않다거나, 아니면은 술을 너무 많이 드신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편찮으시다거나, 너무 나이가 많다거나, 그 명도가 진짜 어렵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 이분들을 명도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그분들이 안 계신 곳으로 하셔라.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완전히 망한다기보다는 이제 보증금을 잃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입찰 보증금. 우리는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0억 원짜리면 1억 원의 보증금을 냅니다. 보통 10%의 보증금을 걸고 입찰에 참여를 하는데 잘못 낙찰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인수해야 되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있는 거를 인수했다.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을 뭐 한 10억짜리 낙찰을 받았는데 10억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또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난 20억에 산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잔금을 못 하죠. 그냥 1억을 날리게 되는 거예요. 내 입찰 보증금을. 잔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그 입찰 보증금을 몰수합니다. 그래야지 함부로 입찰하지 않겠죠. 그리고 법원은 그 입찰자의 몰수된 그 보증금을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배당을 할 때, 다음번에 또 다시 재입찰이 뜨거든요. 그리고 그때 낙찰이 돼서 배당을 할 때 그것까지 보태서 배당을 해요. 그래서 내 입찰 보증금을 잃게 되는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입찰 보증금을 잃는 경우 중에 또 많은 케이스가 대출을 제대로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대출을 이 정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신용도가 알고 봤더니 뭐 바닥이더라. 그럼 대출이 안 나와요. 돌발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미리 체크했어야 되겠죠. 이런 경우 때문에 입찰 보증금을 날리기도 하고요. 아예 이제 잔금 납부를 했는데, 잔금 납부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이런 아까 이제 그 이후에 해야 되는 일들 있잖아요. 공유자랑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금방 해결이 안 되면 몇 년씩 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어떤 분은 7년 동안 소송을 하는 분을 봤어요. 네. 와, 그게 말이 7년이지 애기 태어나서 학교 갈 나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7년 동안 소송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죽기 살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미 잔금 납부를 했잖아요.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이제 계속 점유자랑 소송 중인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내 물건에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굳이 겪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쉬운 물건으로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권리 분석도 완벽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락잔금 대출이라는 건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말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주택담보대출 안에 있어요. 그리고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반드시 많이 나온다라는 건 아닌 게, 감정가의 뭐 70% 혹은 낙찰가의 80% 중에 낮은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낙찰받으면 80%까지 나오는 거고, 감정가랑 비슷하게 낙찰받으면 70%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0%까지 나오면은 지금 다른 LTV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감정가 뭐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경매로 낙찰받으면 80%까지 나온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말을 하는 거고요. 이것도 다 그냥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합니다. 1금융권, 뭐 2금융권은 조금 더 한도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요. 조금 더 한도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뭐 금리도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뭐 최근에 나온 신생아 대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대환이 되거든요. 사실 지금은 신생아 대출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낙찰받아서 신생아 대출로 대출을 일으키신 사례를 제가 본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안 된다는 조항도 없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신생아 대출도 새로 나왔고 경매 관련된 대출을 일으키는 은행들도 한정이 돼 있어요. 담당자가 권리 분석을 해야 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경매로 신생아 대출을 하는 담당자가 있을까? 그 잘 모르겠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현실적인 문제죠. 그래서 뭐 일반 경락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신생아 대출로 대환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건 현실적이에요. 네. 대환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정책적으로 나오는 대출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 다음에 1금융권, 그 다음에 2금융권. 근데 여기 한 가지가 단기 매도를 하거나 전세로 세팅하시려는 분들은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도상환 수수료가 적은 게 좋아요. 전세 입자를 드리는데 우리가 낙찰받고 잔금 납부하고 3개월 내에 전세 입자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출 받은 것을 3개월 내에 갚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1.5%막 이렇게 나가는데 어떤 데는 0.5%야. 그러면은 이게 훨씬 낫죠. 3개월 동안 금리 그거 해봤자 금액은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네. 근데 중도상환 수수료가 짧으면 짧을수록 빨리 대출을 상환하는 사람들한테는 유리하죠. 저는 현장 답사를 꼭 가는 편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물건의 하자들, 좀 저렴한 물건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현장 답사 우리 멤버님들한테도 현장 답사 갔다 와서 이제 보고서를 저한테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외관이나 이런 것들 꼭 확인하시고 또 하나는 점유자의 상태. 점유자가 정상적이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신이 온전치 않다거나 네. 아니면은 술을 너무 많이 드신다거나 제가 실제로 그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아니면은 너무 편찮으시다거나 너무 나이가 많다거나 명도가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 명도가 어려우면은 경매가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명도를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이죠. 이분들을 명도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아예 그냥 그분들이 안 계신 곳으로 하셔라. 그래서 현장을 가능한 꼭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한 10개 정도까지는 반드시 꼭 현장을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 이상 되면은 이제 각자의 역량에 맡기겠습니다. 이제 법적인 조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대화할 때 저희가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드리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이사를 나가지 않으면 법원에 서류를 제출을 해요. 그래서 인도명령이라는 거, 이분을 내보내주세요. 인도명령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이제 결정이 되면은 그때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강제 집행도 단번에 하는 게 아니라 예고를 또 해요. 그래서 집행관하고 같이 집 앞에서 만나서 이제 벨을 누르고 그 집에 사람이 있으면 이제 금방 강제 집행 될 테니까 빨리 협상하고 이사하세요라고 집행관이 얘기해 줍니다. 만약에 아무도 없으면 문을 따고 들어가서 집 안에다가 예고장을 붙이고 옵니다. 근데 이게 다 법의 보호 아래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점유자 입장에서는 이런 법이 어딨어라고 하다가 진짜 이런 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요. 그 인지하기까지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내가 정말 강제 집행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웬만하면 다 이사를 가십니다.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할 상황이거나 끝까지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은 강제 집행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20평 정도, 20평도 한 15평 정도 되는 데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7명이 오셔서 짐을 한 2시간 안에 싹 다 가져가십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물류센터에 보관을 하게 되고요. 물론 그 비용은 다 낙찰자가 미리 선수금으로 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점유자가 그것을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내가 원해서 빨리빨리 하려면 빨리빨리도 되는데 사실 그 대중이 없어요. 어떨 때는 굉장히 오래 걸린 적도 있고요. 어떨 때는 굉장히 빨리 해준 적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전자소송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송달이라 그래서 우편물이 오고 가고 막 이런 게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예전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바로 이제 법원에 들어가게 되고 법원에서 클릭을 하면은 우리가 바로 또 송달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하니까 예전보다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죠. 지금 2024년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나 경제 상황이나 되게 모호한 이런 상황인데요. 오히려 지금 이런 타이밍이 경매에서는 큰 호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처음 경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신간으로 출간한 나는 돈에서도 경매를 한다 확장판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경매 시대 놓치지 말고 즐거운 경매 세계로 오세요.